안녕하세요. 붓다의 향기와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은 12회에 걸친 반야심경과의 만남 중 1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절은 망상과 뒤바뀐 인식을 떠나 열반의 평화에 도달한다입니다. 이는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 목표이자 모든 수행의 완성점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쏟아지는 뉴스와 메시지들, 누군가의 성공 소식, 경쟁에서 뒤처질까 하는 불안, 끝없는 비교와 조바심. 이것이 현대인의 일상입니다. 현대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하루에 약 6만 개의 생각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그리고 현실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생각들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마음챙김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인의 47%가 현재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각종 정신적, 신체적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 이러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셨습니다. 바로 전도 몽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거꾸로 뒤바뀐 인식을, 몽상은 꿈과 같은 허망한 망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믿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며 고통의 원인을 행복의 원인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객관적 현실보다는 주관적 해석에 따라 감정과 행동이 결정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된 인식의 힘입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을 보십시오.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땅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되 우리의 본성만은 견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뿌리를 잇고 잎사귀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받는 이유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색안경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이미지를 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그의 저서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에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의 감정 상태를 과대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즉, 행복할 때는 미래도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 착각하고 슬플 때는 영원히 슬플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된 인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4가지 전도된 인식이 있습니다. 첫째, 무상한 것을 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영원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둘째, 고인 것을 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탐욕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무아인 것을 아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정된 자아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넷째, 부정한 것을 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여깁니다. 현대 인지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니얼 카너먼은 우리의 뇌가 가용성 휴리스틱과 확증 편향 등의 인지적 오류를 범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는 최근에 경험한 것이나 기억하기 쉬운 것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기존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몽상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새에서 올까요? 우리 귀에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우리 마음의 작용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 보는 색깔, 느끼는 감정 모두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전도몽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원리전도몽상이라 하셨습니다. 멀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디론가 도망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거리를 두라는 의미입니다.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존 카바찐 박사가 개발한 마음챙김 명상 MBSR은 현재 전 세계 의료계에서 스트레스 완화와 우울증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현재의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망상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을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물 위에 떠오르는 낙엽을 바라보듯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걱정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화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망상에서 한 걸음 벗어난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앤드루 휴버만 교수는 마음챙김 명상이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한다고 말합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인데 이곳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등의 원인이 됩니다. 즉, 명상을 통해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한 정신 수양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치료법인 것입니다. 고요한 호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이지만 바람이 멈추면 호수는 다시 거울처럼 맑아집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도 그와 같습니다. 생각이라는 바람이 불어 마음의 파문이 일지만 그 바람이 지나가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망상을 떠나려 할 때 우리 마음은 거세게 저항합니다. 이 생각이 없으면 내가 무엇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 이 분노가 없으면 나는 남들에게 당하기만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식 패턴을 받아들이려 할 때 불안과 저항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생존을 위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저항마저도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저항하고 있구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저항의 힘은 약해집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토록 실제한다고 믿었던 나의 걱정, 나의 분노, 나의 욕망이 실제로는 구름처럼 변화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던 화가 저녁에는 사라지고 어제 간절히 원했던 것이 오늘은 시시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사라 라자르 박사팀이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한 결과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두꺼워지고 스트레스와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작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명상을 통해 망상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면 실제로 뇌의 구조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티베트의 한 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하늘을 더럽히지 않듯 생각도 우리의 본성을 더럽히지 않는다.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릅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의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도 그와 같습니다. 망상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침내 고요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행복을 위해 그토록 애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평화는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상태를 현대 심리학에서는 플로우 상태라고 부릅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박사가 명명한 이 개념은 완전히 몰입된 상태에서 자아를 잊고 행위와 의식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말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시간 감각을 잃고 자의식이 사라지며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뇌 MRI 촬영 결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행복감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증가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는 감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궁극적 열반이라 하셨습니다. 열반은 죽음 후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망상의 불꽃이 꺼진 고요한 마음 상태입니다. 열반이라는 말 자체가 꺼진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꺼지는 것일까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불꽃이 꺼지는 것입니다. 14세기 독일의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시간과 장소와 자아를 벗어난 곳에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과 같은 경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궁극적 진리에 대한 통찰은 하나로 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교통체증에 막혀도 상사의 꾸중을 들어도 예전처럼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감정은 일어나지만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마치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인생의 드라마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급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마음챙김을 기른 사람들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코르티솔 수치가 빠르게 정상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데이비드 크레스웰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염증 수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되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번뇌와 고통 한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회복 탄력성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르게 균형을 회복하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이러한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꽃잎을 보십시오. 이슬방울은 꽃잎 위에 있지만 꽃잎과 하나 되지 않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굴러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일들과 만나되 그것에 속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놓아버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복잡한 기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생각이 일어나면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단순히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구글, 애플,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마음챙김 명상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효과 때문입니다. 둘째, 감정이 격해질 때 스탑 기법을 사용합니다. S. 일단 멈춥니다. T. 깊게 숨을 쉽니다. O.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합니다. P. 신중하게 다음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 간단한 기법만으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족의 웃음소리, 창밖의 새소리. 이런 순간들이 바로 열반의 단초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넷째,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인내심을 갖고 즐거운 순간에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집착하지 않습니다. 임상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마음챙김 실천이 우울증 재발률을 50% 이상 줄인다고 보고합니다. 단순한 정신적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망상을 떠난 고요한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임을.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음을.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인정받을 것이라는 망상,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망상과 뒤바뀐 인식을 떠나 열반의 평화에 도달한다.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바깥에서 평화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입니다.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입니다. 21세기 물리학의 거장 프리초프 카프라는 물리학의 도에서 현대 물리학과 동양 철학이 같은 진리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불가분성,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얽힘 현상 등은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깨달으신 상호의존성과 공성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자연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질문 방식에 노출된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현상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석양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잠시 감상하고는 자연스럽게 놓아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있으면 됩니다. 좋은 것이 와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이 와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자연스럽게 놓아버립니다. 바람이 부나 안 부나 비가 오나 안 오나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그 평화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평화는 길이다. 목적지가 아니라 걸어가는 방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망상을 떠나는 것,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신경과학자들은 신경가소성 개념을 통해 우리 뇌가 평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 있어도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마음의 평화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말씀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고요한 밤 별빛이 내려앉는 이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다만 망상의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 그 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 면목, 청정한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회에 걸친 반야심 경과의 만남 중 10번째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번째 주제인 모든 부처의 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가 반야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